안녕하세요. 부자다TV 김덕철입니다. 오늘은 건축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아파트도 분양권, 일반 매매, 청약, 그리고 경매, 공매, 급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토지, 상가 등등 굉장히 많은 투자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건축은 그 부동산 투자의 끝판왕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5년차, 부동산 투자를 한 5년차에 건축을 처음 접했는데요. 굉장히 부동산에 대한 좀 자신감도 있었고 건축에 대한 확신도 있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은 단독주택을 과감히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물을 앉혔는데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힘이 들었지만 다 완공을 하고 짓고 나니까 굉장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되더라. 그걸 몸소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업자들은 저렇게 건축을 하는구나. 또 시행사들은 저렇게 시행을 해서 돈을 버는구나.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 빌라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존재돈을 불려서 그 자금을 가지고 건축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동산에서 거주를 하시고 부동산에서 일을 하십니다. 근데 그 부동산은 누군가는 건축을 한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 안에 여러분들은 항상 거주를 하고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밀접한 우리 이 건축물에 내가 이런 물건을 한번 지어볼까? 이런 건축물을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거의 대다수는 생각조차 안 하시고요. 일부분은 생각은 하시지만 실행을 하시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일부분, 정말 극소수 인원이 직접적으로 건축에 뛰어드시는 겁니다. 건축주가 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분들은 그 건물 짓는 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처음이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설계를 하고 내가 시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인 건축사, 시공업자를 섭외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는 겁니다. 비용을 지불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전문가들을 잘못 컨택해버리면 10년, 20년 늙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본인이 건물을 지을 수 없어요.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전문가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그 전문가가 건축사, 시공사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잘못 컨택을 하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대부분 토지를 매입하거나 낙찰을 받아서 건축을 할 때 사돈의 팔촌, 학연 지연을 동원해서 시공사를 찾아갑니다. 그 시공사 대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당 얼마에 지어줄 수 있어요? 평당 얼마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굉장히 우둔한 질문입니다. 이건 정말 내가 10년 늙을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건물은요, 어떤 용도로, 어떤 자재를 써서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평당가는 하늘과 땅이에요. 같은 200평, 300평을 짓더라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는 천차만별로 나뉩니다. 평당 얼마에 지을 수 있어요? 물어보면 당연히 그 시공업자는 싸게 불러야 계약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싸게 부르죠. 평당 600, 500에 지을 건물을 450, 400에 지을 수 있으니까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덜컥 맡기면 그 시공사 대표가 본인이 아는 설계 회사에 하청을 주죠. 이거 이렇게 설계해 주세요. 그러면 그 설계사무소에서 최대한 간단한 설계 도면을 그려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재에 대한 기준도 없고
시공비에 대한 기준도 없고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를 변경하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도면과 달라지게 되면 터무니없는 가격,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서 불협화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를 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더 많아지고 공기는 무기한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공사 현장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웃으면서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옥을 맛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건축을 아예 시작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인 겁니다. 저는 그런 쓰디 쓴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나라 법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단추를 잘 껴라. 그러면 건축은 끝까지 부드럽게 간다. 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 셔츠는 마지막 단추를 잘못 껴서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찢어서 버려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셔츠를 입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시공사를 학연 지연 찾아가서 시공사를 컨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설계를 먼저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시공사를 컨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자재와 시공 방법을 통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하고요. 그렇게 시공사를 선정해서 공사를 하셔야 안정적인 공사를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을 간과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져서 건축을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건축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지만 또한 그 열매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한 번, 두 번 건축을 하시다 보면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는 요령이 또 생기고요. 또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